자, 오늘은 성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커간다는 거죠. 성장. 우리가 양방학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본다면 양방학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유전적인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유전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많은 조사를 통해서 유전은 한 23% 정도,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크게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를 따지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후천적인 것.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학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뭐 부모를 3분의 1 닮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3분의 1, 엄마를 3분의 1, 후천적인 걸 3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유전학적은 25%, 30% 정도 잡고 나머지 70%는 후천적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어린이들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잘 자야 된다.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네?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우지. 잘 싸고요? 아니 잘 뛰어놀아야 해. 애들.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들어봤죠. 운동하는데 키 크는 운동이 뭐 있다고 그래요? 네, 농구, 그죠? 또 하나 줄넘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키 크는데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장판에 있는 관절을 자꾸 자극을 한다는 거죠. 자극을 가함으로써 거기에 뭔가가 기혈의 순환이 잘 되게 함으로써 키를 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잘 클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먼저 잘 놀기만 하면 되냐? 아니, 거기에 기혈 순환이 돼서 영양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려면 뭐 해야 된다? 잘 먹어야 돼.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이 머리가 발달하고 키가 크기 위해서는 보통 어린애들은 9시간 정도 자야 된답니다.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또 하나, 그 시간에 우리가 영양을 잘 받는 시간이 보통 10시에서 2시 정도라고 양방학 쪽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숙면도 많이 취해요. 먹는 건 어떻나요? 먹는 건 칼슘과 단백질 위주고.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것도 잘 되게 돼요. 그러니까 비만한 것은 문제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가끔 가다가 속이는 거 하나 있죠? 딸 아이한테 뭐라고 하죠? 많이 먹어라. 살쪄도 나중에 어디로 간다? 키로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영양이 집약되어 있으면 키 큰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양방학적 견지로 본다면 영양을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냐,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 애가 잘 먹고 잘 잘 수 있냐, 또 하나 노는 것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동, 개인적인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키를 크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보다 후천적인 거다.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것은 부모가 좋고 아버지가 좋고 어머니가 좋은 것은 크게 개의치 않겠다. 실질적으로 그것 이상의 것이 더 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방학적 설명이 그렇다면 한방학적 성장은 뭐가 될까요? 한방학적 성장. 거기서도 얘기했죠. 양방학적에서는 단백질과 칼슘입니다. 그죠? 뼈의 90%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뼈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단백질은 뭐? 근육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합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과 칼슘이라는 것 자체가 뼈하고 근육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방에서의 뼈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네? 그죠? 신장이죠. 신. 근육은요? 간. 그죠? 그러면 간과 신은 키 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키가 큰다는 것, 키가 커가는 것은 뭐가 커가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뼈가.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기의 문제. 키가 커가는 것은 기가 커지는 것. 자, 몸이 옆으로 퍼지는 것, 뚱뚱해지는 것은 뭐가? 음기가 커지는 거예요? 양기가 커지는 거예요? 네, 음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X축과 Y축으로 한다면 이쪽은 기, 그렇죠? 기의 축. 원래 X축은 혈축. 그러니까 혈을 보충해 주는 것과 기를 보충해 주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몸의 원기를 보충하고 우리 장부에 영양을 줘가면서 원활하게 우리가 키가 크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약들이, 그런 약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보익약 그런다. 보한다는 거죠. 보익약 그럽니다. 보익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따지면 보익이라는 개념은 다시 뭘로 나누죠? 보익은 네? 보기, 보혈, 보양 맞나요? 보응 이렇게 다 네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보익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뭐를 보하느냐? 기를 보하는가? 음을 보하는가? 혈을 보하는가? 양을 보하는가? 그래서 보기, 보혈, 보음, 보양 그것을 다 합해서 뭐라 한다? 보익약 그러나. 그러니까 보익을 한다는 것은 원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체 병증을 치료하는데 크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병의 증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기를 보아야 되냐, 혈을 보아야 되냐, 양을 보아야 되냐, 음을 보아야 되냐. 보양제로서는 보통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끓인 것은 이제 오자환을 대표로 만드는 5가지 그 보양시키는 약을 제가 끓이고 있습니다. 구기자, 토사자, 복분자, 오미자, 차대자. 5가지 지금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이 맛을 보시면 보양에 그칩니다. 그런데 거기다 제가 2가지 좀 더 넣었어요. 뭐를 넣냐면 거기다가 육개를 제가 좀 집어넣습니다. 육개도 자체도 뭐 하는 거죠? 신의 양기를 북돋는 것 맞나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보양의 대표적인 것 제가 하나 거기다 넣었습니다. 뭘 넣냐면 녹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선생님들이 5가지 오자만이 아니고 7가지 약재를 넣었는데 거기에 보면 신양을 대표하는 것 녹용까지도 제가 같이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오늘 많이 먹어요. 예, 보양제로서.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 보양의 성질 갖고 있죠. 보양의 성질이라는 것은 신의 양기를 북돋아준다라는 거예요. 신의 양기가 부족해지면 몸이 차가워지고 몸이 냉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보양제의 대표적인 것은 녹용, 두충, 그 다음에 속달,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뭐 파극천, 쇠양 그런 것들이 다 정력제로 쓰는 것들이 다 보양입니다. 보혈제는 선생님들이 뭐 있죠? 자, 우리 여기 보면 제가 기와 혈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와 혈이라면 기를 대표하는 우리가 보통 탕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거. 그죠? 사근장이죠. 사근장. 또 하나 뭐 쓴다면 뭐 있죠? 환기를 아니, 이제 그 단방약이라면 우리가 보통 탕제, 우리 선생님 많이 배운 탕제.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너무 뭐 잘 알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있는 게 있죠. 뭐죠? 보중익기죠. 보중익기. 맞나요? 네, 보중익기.
고도의 인기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 있다고요? 승양. 뒤로 위로 끌어올리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혈을 대표하는 건 우리가 뭐가 있죠? 선생님들? 혈. 많이 배운 거. 사물탕. 그렇죠. 사물탕. 또 하나 쓴다면 뭐 있을까요? 쌍화탕. 네? 쌍화탕. 그렇죠. 쌍화탕이죠. 쌍화탕. 자, 그러면 우리가 기를 키우고 혈을 키우는 것에 우리가 성장의 목표가 있다면,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단번에 해결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피와 혈을 음과 양을 뭐죠? 십전대. 쉽전대. 아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해보셨고 다 만져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끌어오지 못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이론적 배경만 선생님들이 잘 끌어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열로서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무지무지 큰 방법이죠. 맞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품은 얼마 안 되는데, 제품은 제가 봤고 효용 가치는 1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뻥튀기라고 하면 되지만 어떻게 그걸 화려하게 포장하느냐가 요즘은 제품의 기술로도 우리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사물탕을 모르냐, 쌍화탕을 모르냐, 본인의 길을 모르냐, 십전대 모르냐, 다 안다는 거죠.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끌어다가 선생님들이 유효적절하게 이론화시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십전대 뭐? 음양, 기혈을 온전하게 만드는 탕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의 성장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비와 뭐의 문제다? 혈의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제는 이론적 배경을 좀 확대해 보자. 그러면 보기하는, 자, 우리 몸에서 기의 문제가 되는 장기, 장부는 뭐가 있죠? 폐. 폐만 있나요? 신장. 신장이에요? 뭐예요? 비의 문제. 폐하고 비장. 비장이죠, 비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기를 한다. 보기를 한다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어떤 장기라고요? 폐하고 비장의 문제예요. 자, 비장의 문제가 생기면, 자, 기혈을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비장이 첫 번째 천기와 탁기를 만들면서 기혈을 만드는 최초의 장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위가. 그러니까 기의 문제는 폐. 자, 폐가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 기침 천식. 숨이 가빠지고요. 또 하나 목소리가 낮아지고 힘이 없어지는 증상.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폐기의 문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 성장에 위해서 귀를 좋게 해야 된다며요. 자, 그러면 귀를 좋게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건드려야 되는 것, 뭐를 건드려야 된다? 비장과 비위와 뭐를? 폐를 어떻게 좋게 할 건가가 관점이다. 일단 귀의 문제 있어. 자, 그런데 귀만 키운다고 뭐가? 키가 커질까? 아니, 그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혈이 음이 보충돼야 귀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귀와 혈의 문제. 그렇죠? 이 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뭐의 작용이죠? 혈과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작용될 수 있죠. 보음과 보혈. 맞나요? 피의 문제, 음의 문제, 혈은 음하고도 같아요. 그렇지만 보양이라고 해서 보기하고 같냐? 그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제기한다고요? 신의 양기를 키운다라는 거죠. 신의 양기. 보기한다는 것은 폐와 비.
비장의 기. 보험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 보험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뭐를 족할까요? 폐, 위, 간, 쉰, 다 족하는 겁니다. 보익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 다음에 전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허한 것을 보호하는 그런 말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네 개제 비혈, 음양 이 자체가 다 약해진 것을 도와준 것을 보익이다. 반대로 보익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특별하게 하나하나 또 나눠보면 보기, 보혈, 보음, 보양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 보혈의 대표적인 양은 우리가 뭐를 알고 있죠? 그래서 보혈증. 아니, 단방으로 따져. 그죠? 당귀, 숙지와, 그죠? 작약. 또 뭐죠? 용한육 같은 것도 선생님이 보혈증. 여러 가지 우리가 선생님이 보혈제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수호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보혈제. 정을 늘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보혈제로 들어가는 것이 하수호. 보험제로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보통 구기자, 그 다음에 천문동, 맹문동 맞나요? 사삼 그런 것들도 다, 그 다음에 또 황정 같은 것도 다 보험제. 굉장히 그 중요한 약이죠. 보험제라는 것은 음을 기르고 진액을 생성해주는 아주 귀한 약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과 혈, 정혈 동원 그러죠. 같은 의미의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제와 보험제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분해 보면 다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음이나 혈은 또 똑같이 보음제, 보음, 음적인 성질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를 키운 것은 뭐다? 기와 혈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냐가 관건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보혈제, 우리가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보통 흑염소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죠. 여성들은 흑염소, 남자들은 보통 이러고 있죠. 뭐 그렇죠. 개소주. 그래서 사실 뭐 이거 말하기 좀 곤란스럽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여성분들이 흑염소가 좋아했나 봐요. 좋아요. 좋은데 단지 그것이 너무 몸이 비대해진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를 드시고 몸은 좋아졌는데 뭐가? 몸이 좋아진 만큼 몸도 푸짐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적당량의 양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채우름으로 끝나야 되는데 너무 과하면 이제는 넘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4페이지 같은 거 보니까 성장의 생리. 옛날에 우리가 발육을 따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요인이 뭐냐면 사주에서는 출생일, 그 다음에 입태일, 5운 6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입태일. 그러니까 한의학 쪽에서는 우리가 5운 6기라고 한다면 한의학은 입태일. 언제 합방했냐라는 거예요. 그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주에서는 연월 일시에서 시가 가장 중요하죠. 언제 그 애가 태어난. 그래서 뭐 지금은 근데 이 입태일과 그 출생의 일인 날은 왜 사실은 따졌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 따지지 않았겠죠. 누가? 옛날에 임금이나 황제들의 이 자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언제 태어난 애가 황제로서의 아주 그냥 대단한 촌수를 누려가면서 그 일을 어떻게 애가 똑똑한 애가 나와서 나라를 잘 다스릴 거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일반 평민들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입퇴일을 계산하는 방법. 그 옛날에 우리 궁중에서도 이것을 국가적인 이 규역을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많이 뽑지도 않고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이 궁중에 돌아간 일을 다 그 사람들이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은 낮았지만 대우는 잘 받았대요. 직급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을 이제 천박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천박하게 여겼지만 또 뭐 때문에 궁중에 아주 비사를 아주 그냥 그 은밀한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홀대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급은 낮았지만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왕의 자리가 싸울 때마다 누가 등장하냐고 가끔 가다가 이런 무속인들이 옛날에 등장했죠. 그래서 뭐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것을 뭘로 써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것,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이나 황제들은 입퇴일이나 이 출생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해에서는 입퇴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태어난 날. 지금은 시를 맞추려고 하니까 뭐 좀 늦출 수도 있고 그죠? 촉진제를 쓸 수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시절에 안 되던 시절에 그걸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뭐 웬만한 왕비들도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원래 입퇴일은 부정모열이 상박한다는 거예요. 부정모열이 원래 상박한다. 그래서 선생님 입퇴일은 아버지가 좋은 날, 어머니가 좋은 날을 최고 좋은 날을 맞춰서 합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기운이 좋은 날 합궁한다. 그래서 땅의 기운이 강하고 아주 청결한 장소에서 합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장소를 뭐냐면 산시라고 했습니다. 산시. 어떤 아주 뭐냐면 깨끗한 장소, 그 다음에 함부로 범하면 안 되는 장소로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퇴, 부정모열이 상박해서 그때 태기가 우리가 잉태해야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합궁 100일 전부터 100일 전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좀 많이 우리가 듣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많죠. 뭐죠? 봄이 사람들한테도 100일. 그죠? 올해 선생님들 옛날 사람들은 뭐 지금의 문제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는 보통 100일 치성 그런 얘기. 그래서 100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 옛날 사람들도 합방하기 전에는 뭐였다? 100일 정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입퇴일을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태몽을 꾼다라는 것은 태몽이 꿨다라는 것은 혼백 중에 백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출산했을 때는 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 출생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백의 의미. 물론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이 공부한 것 중에 부정모열이 상박해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태에 딱 어머니 착장하는 순간 우리한테는 뭐가 생기죠? 신이라는 게 생겨요. 신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 신이라는 게 생긴데 그럼 그 신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이 신 안에는 뭐가 있죠? 혼백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혼백 의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벌써 우리 몸속에는 어린아이가 잉태되는 순간 혼백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몽을 꾸면 백이 들고 출산할 때는 혼이 들어온다라고도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6페이지에 보면 발육의 선천적 요인 중에 출생과 입태는 반드시 합의 숫자가 6. 그래서 상기, 중기, 하기인데요. 상중하가 뭐냐면 상은 늦게 태어날수록 뭐한다? 귀상이다. 귀하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중기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기는요. 우리가 7삭동이 8삭동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좋다 나쁘다. 나쁜 의미로 우리가 썼다. 그래서 상기, 중기, 하기로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입태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입태라는 것은 사주 일주의 일간합과 일지합에 의해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만세력 같은 거 있죠. 만세력 같은 걸 보고 또다시 이 입태일을 또 계산해. 굉장히 이 계산이 복잡한 모양입니다. 저도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원래 이 그 명리하신 분들이 이 입태일을 계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산력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은 만세력 같이 이렇게 딱 이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날 시를 딱 집어넣으면 그 시가 입태일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뭐 306일이냐 296일이냐 그 다음에 286일이냐 276일이냐 그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기일수록 신이 선천적으로 뭐하다?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태어나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뭐의 문제다? 콩팥이 약하면 콩팥이 약하다는 말은 누구의 콩팥도 약해져 있다? 부모의 뭐의 이 궁 쪽도 지금 누구의 실질적으로 누구의 관리를 받는 거죠? 네, 간신의 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빨리 나온다는 것 자체는 누구의? 아기도 문제지만 모의 문제도 같이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허약해지면, 신이 선천적으로 허약해지면 왜 선천적이란 말을 썼을까요? 부모 자체가 허약하니까 내가 뭘 받았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콩팥에 음양이 있을 때 여기에 기운도 양의 기운도 누구 걸 받는 거니까 그 기운을 누구 걸 받아요? 부모 걸 받잖아. 그 이 부모 거의 기운을 받는데 이 기운 자체가 내가 첫 번째 생기는 것이 신의 부분으로서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태아가 생길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게 뒤에 보면 우리가 변증이라는 것을 공부할 텐데 거기서 성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10번 찌고 5번 10번 변하고 5번 찌는 변증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때 생수와 성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쪄가는 것, 변하고 쪄가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완성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순서가 콩팥이 먼저, 그 다음에 심장이, 그 다음에 간이, 그 다음에 폐가 비장이 순서대로 변증의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옛날 한의학적 설명을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태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콩팥은 많고 두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 선생님들요. 심장이 먼저 생기지 않고 수를 극하는 것이 먼저 생깁니다. 네, 수를 극하는 거죠? 토. 그 다음에 토가 생기고 난 다음에 토를 극하는 게 뭐죠? 목. 목을 극한 다음에 목을 극하는 것은 금. 금을 극하는 것은 화. 그래서 태아에서 생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옛날 의서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콩팥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비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폐가 생기고 마지막에 뭐가 생기나? 심장이 생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극순. 네, 극순. 그래서 마지막에 화가 생기면 화는 뭐죠? 화고? 아니, 그 수고 화가 되나요? 그래서 역행순으로 우리 몸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선생님들이 우리가 성수 중에 일육수,
2,7화 3,8목 그것은 생수와 성수의 관계인데 왜 생기냐고 그때는 변증의 관계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증의 관계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니 어디서 말하는 거고 옛날 의사라는 게 황제의 경우 아니잖아요. 네, 우리 뭐죠? 우리 동의보감에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 아 이거 역순으로 생긴다는 네. 게요? 이게 동의보감? 예. 그럼 변증은 저기 중국적이잖아요. 변증도 이제 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다 중국의 의서에서 우리가 제기한 거지. 동의보감이라고 해서 어느 하늘에 뚝 떨어진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의서의 내용들을 뭐 했다고요? 집약하고 정리. 그것을 중국의 약재는 모두 2,000여 가지, 우리나라는 한 700여 가지. 자, 그러면 그만큼 갭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3대 1의 갭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약을 만약에 30가지 정도를 써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죠, 우리나라. 그래서 그때 선조께서 뭐라고 하죠? 허준 보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동의보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나왔어요? 그죠? 백성들이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누구나 써야 되는데 자, 중국에서 약재가 맨날 수입에 들어온다. 일반 백성이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니까 허준한테 뭐라 하죠? 중국의 약재를 쓰지 말고 우리나라 약재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천에 깔려있는 풀, 야생 그 잡초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뭘로 쓰기 시작하냐면 얘는 약으로서 그때부터 더 활용도가 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우리가 그 약재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 민간요법으로 많이 썼겠지. 그것을 또 정리하는 단계. 정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정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보면 하길수록 신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좌우라는 것은 276일 이게 나온다는 건 276일 만에 애가 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충미 266, 그다음에 인신 256, 그다음에 묘술 묘유죠, 그죠? 306일, 그다음에 246일 두 가지가 말이죠. 뭐냐면 하나는 신이 강하면 306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이 약하면 246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한 것도 되고 강한 것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과 극이 달리죠. 246일, 그다음에 306일, 그다음에 그냥 진무죠. 296, 그다음에 사해, 그다음에 286.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지기로 뭐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선생님한테 쉽게 설명드려보려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게 안 되고 이 산수, 이 수학적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게 갑자라고 하면 보통 갑자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해수 천간이죠. 이건 죽이죠. 아니 우리 그 선생들이 갑자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이게 무슨 년이라고 그래요 오늘? 응? 이번이 무슨 년도인가? 경자년. 경자년이? 경자년이면 이 경자잖아요.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경 할 때 이 경자잖아. 이 천간이잖아요. 이건 직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따질 때 뭐냐면 합이라는 것을 따지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갑을 따지면 갑은 그냥 갑을로 따지면 목이지만 이걸 합으로 따지면 이 천간을 천간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갑기토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갑기토, 을경금, 그 다음에 병신수, 무게화, 그 다음에 병인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행으로 가요. 근데 갑을병, 제가 이 순서를 한번 여기 바꿨는데, 자, 무게보다는 원래, 자, 정인목, 그 다음에 무게화 그래요. 자, 이거를 보면 갑을병정무, 기경신인계라는 12개가 나오죠.